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매 박상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동현입니다. 벌써 4월입니다. 4.15 총선이 딱 2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자갈치 아줌매에서 후보자들과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예, 오늘은 금정구로 가가 4명의 후보자들 만나보겠습니다. 금정은 김진재, 김세연 부자가 40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던 곳이지. 이번에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서 어떻게 될지 단디 지켜봐야 될 곳입니다. 예, 김 의원의 불출마로도 말이 많았지만 공천 과정이 정말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지역구입니다. 25일이죠. 여도 야도 후보들이 거의 막판에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이래 됐다 저래 됐다 카이 지역 구민들이 억수로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인자 확실히 결정된 4명의 후보자들은 누굽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무성 후보가, 미래통합당에서는 백종원 후보가 나왔고요. 민생당 노창동 후보, 그리고 정의당 신수영 후보가 나왔습니다. 차례대로 좀 후보자들을 만나볼게요. 마침내 신세계 빌리브가 메트로시티를 완성합니다. 편리한 원스톱 생활, 뉴욕 감각을 담은 세련된 특화 설계, 단지 앞 광안대교, 오션뷰 조망까지 프리미엄 라이프의 신세계. 빌리브 센트로 3월 오픈 예정. 051-742-0550 시공 신세계건설. 예, 4.15 총선 앞두고 자갈치 아줌에서 후보자들과 인터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정구로 가보겠습니다. 금정은 김진재, 김세연 부자가 40년을 국회의원을 한 곳인데 이번에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금정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억수로 시끄러웠지. 그래서 결국 민주당에서는 박무성 후보가, 통합당에서는 백종원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 두 후보자들도 만나보고 7전 8기에 도전하는 민생당의 노창동 후보, 민주노총의 공식 후보인 정의당 신수영 후보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금정구 더불어민주당 박무성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후보님께는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최고위가 정적 네. 판단이라고 하면서 김경지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이겼는데 전격적으로 이제 후보가 바뀌었습니다. 박무성 네네. 후보로. 어떤 심경인지 좀 소회를 여쭐까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금정구를 전략적으로 그만큼 엄중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봅니다. 저에게 금정의 권력 교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다소 혼란이 없지는 않았지만 후보 등록 이후에는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경지 후보와도 뭐 좀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요? 네네. 우리 김경지 후보 캠프에 일하던 분들과 저희 캠프에 일하던 분들이 다 통합을 해서 지금 원팀으로 구성돼서 본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금정구가 사실 보수 텃밭이었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네네.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해서 이제 금정에 좀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기회다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금정이 민주당으로서 분명 흠지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 보수의 텃밭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주민들이 좀 몹시 자존심 상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듯이 금정 주민들이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구청장, 시의원 전원, 구의원 6명을 민주당으로 교체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가 금정 변화의 시작이었다면 이번 총선은 금정 변화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금정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과 공약 개발, 그리고 진정성으로 유권자들이 신뢰와 지지를 저에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박무성 후보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전에 이제 국제신문 사장이셨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당시에 뭐 네네. 노조에서 뭐 노조는 워낙 좀 강성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네네.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좀 반발했던 네네. 그런 기사를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조의 주장이고 그거는 지급이 안 된 것도 없고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급이 유보됐던 부분은 있습니다. 합의 유보가 됐던 부분이 있고 예. 그거는 만약에
그게 지급이 안 됐다면 제가 고발을 당했었겠죠. 노동청으로부터. 그 노조로부터 그 고발을 당했을 텐데, 그건 좀 과장된,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은 정과가 조금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분명 맞았고, 그거는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앞으로의 그 운영을 전략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한 완급을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노조와 또는 우리 그 경쟁진들과 협의를 해서 판단한 결과였지, 그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언론인이셨을 당시에 네. 부산시장 선거 때 2018년에 올드캠프가 더 문제다 이런 제목의 칼럼에서 미래지향적인 인물들을 불러 모아서 변화와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때는 언론인이셨고 지금 선거운동 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막상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자와 언론인과 그다음에 정치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틀은 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현실의 대안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새로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전체를 바라보면서 공정과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관점들은 기자나 그 정치인이나 같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실제로 운영하는 방식, 그다음에 실행하는 방식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빠르게 학습하고 있고, 제가 지금으로서는 스스로 제가 정치를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자, 후보자가 느끼는 지역 내 민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민의 일상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척 고단하죠. 하루하루 절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금 적지가 않습니다. 선거운동에 나서기가 민망할 정도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민심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조짐들이 보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쭉 보시기에 네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금정군의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검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동안 지역 발전의 동력이 없어서 서서히 쇠락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제가 1999년 사회부 기자로 금정구 출입할 당시에 드나들던 서동 금사동 지역을 이번에 다시 둘러봤는데 네. 달라진 것이라고는 놀라울 정도로 없었습니다. 금정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부산 제조업의 중심이면서 금사공단은 지금 노후 산단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예. 저금사 지역은 뉴타운의 뜻에 걸려서 열악한 주거 환경이 그대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죠.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의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프라를 전혀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특구라는 자존심은 이미 인근 동네와 해운대로 넘겨줬습니다. 청룡 노포동 고속터미널은 30년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시골의 낡은 터미널 같은 모습이죠. 침례병원 또한 하루속히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금정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뭐 하고 싶은 네네. 일도 많으실 것 같아서 네네. 지역구를 위해서 추진하고 싶은 공약 어떤 것들 내놓으셨는지요? 우선 제가 가장 1번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KTX 금정역 건설과 부산 종합터미널 복합화 사업입니다. 예. 이건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금정이 한반도의 육로 관문으로서 또 아시안 하이웨이의 시발점으로서의 네.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여보세요? 네네네. 예,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시발점으로서 완성을 해나가는 출발이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KTX 금정 중간역사 건설은 금정 양산 기장지역 150만 주민의 수군입니다. 여기다가 지하철, 고속버스, 광역 교통체계를 연결시켜서 금정의 부산, 울산, 경남의 사람들이 몰리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리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정은 고리보이 도시가 아니라
연결의 도시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좀 첨언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네. 동네역 복합 환승센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동네 쪽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네. 지금도 그게 참 안 풀리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금정역 복합화 사업은 여기에 준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보님은 어떻게 이 어려운 점들을 돌파해 나갈지 그것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 여쭐까요? KTX 금정역 사업이나 부산종합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동네역 환승센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동네는 동네 지역을 원활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그 전환점으로 보는 것이고, 예. 금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산과 기장, 그다음에 이 부산과 서울, 그다음에 예. 나가 통일이 된다면 우리 저 한반도를 전역을 연결하는 하나의 육로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러한 국토 개발 전반에 관한 관점에서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고 정책의 합의를 끌어내서 이를 관철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지역을 위해서는 그런 공약들을 생각하고 계시고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시면 꼭 중점적으로 요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거 있습니까? 저는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국회 시스템을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예. 정치개혁의 출발은 다른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회 개혁이라고 봅니다. 네. 국회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20번의 총선에 불구하고 국회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은, 그리고 삼류 정치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운영의 틀이 되는 시스템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보다는 사람만 바꾼 것이죠.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예컨대 국민 소환제나 국민 입법 발의제 등을 도입한다든가 국회 운영 상시화로 신속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장치들을 법제화하면 충분히 국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 선진화법은 필요한 법이었고 그 필요한 법이었기 때문에 도입을 했는데 운영을 잘못한 것이죠. 운영을 잘못한 것이고, 만약에 국회가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대로 만약에 움직여진다면 국회 선진화법은 굳이 필요가 없는 사문화되는 아마 법이 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제도, 그다음에 이 문화가, 정치 문화가 그렇게 서로 타협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에 입성하시면 네. 꼭 그런 거 좀 해결해 주시고, 예. 끝으로 우리 네네.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도 조만간 극복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보다 사실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일상과 정상을 회복하는 길도 결코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힘을 합쳐야만 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훨씬 더 빨리 다가가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남다른지, 우리 의료 체계와 방역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른 나라들이 확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겹지만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듯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국회의원 후보로서 주민들께 우리 금정에서